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사건을 해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건 이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선별하고 선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담하기 어렵다, 얼굴 보는 건 물론이고 통화도 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 그걸 염려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 부분인데요. 애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 비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소송 진행 도중이든 아니면 소송이 마무리된 후든 예측하지 못한 비용들이 자꾸 추가되는 것을 실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관련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경험과 나만의 전문성이 쌓여있는 노하우나 실력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 결과나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숙함과 노하우,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문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래도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내가 의뢰하는 그 상속 사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사실 알 수는 없지만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으로 전문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 자격 변호사는 일단 최소한의 사건 수 이상을 수행한 변호사여야만 등록되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 전문화된 교육 시간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쌓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교육, 법정이나 뭐 세무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사건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 사건 바탕수가 되는 그런 최소한의 사건 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이 돼야만이 등록이 가능한 거라서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해당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를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해당 전문 분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뭐 예를 들어 상속 전문으로 정확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3천만 가족이 있다면 가족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건이 1년씩 진행이 되면 재판은 매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인데,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린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거는 사실 변호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사건을 해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건 이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이나 전략에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변호사가 의뢰인과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유선도 좋고요, 이메일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원활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일단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오늘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단시간 내에 재판 이후에 이런 것들이 또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가, 또 재판 이전에 언제 재판이 있고, 또 그 재판은 또 어떻게 행해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가고 준비를 해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 소통도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규모가 크다고만 해서 법무법인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작아도 상관없고요, 뭐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큰 것만은 기준으로 기준을 삼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혼자 모든 사건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나만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에선 제어가 되어야 한다든지, 그 진행 방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검증도 받고, 그렇게 돼서 협업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인데, 혼자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팀 단위로 이루어져서 서로 협업해서 여러 명의 변호사가 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 만한 부분이라서요. 상담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고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상담하실 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의 있게 보셔가지고 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단위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팀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그 사건에 실제 투입이 돼서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변론 활동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여러 명이라고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나 2명에서 3명 정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들어가서 팀 단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사실 중요합니다.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어렵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상 이때 법률 사무는 변호사들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무장들이 심지어 유료 상담까지 해가면서 직접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의뢰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성실하게 내 사건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결과는 내가 원래 원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특히 상속 사건은 어쨌든 의뢰인들의 개인사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사건이 과연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통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만큼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서 그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끌어 가느냐. 사실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체크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1부터 100까지 쌓아가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1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100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려면은 말씀드린 이 주요한 체크 포인트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고객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사건에 대한 결과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충실하게 설명도 드리고 과정이 좋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저희 법률 서비스가 불만족이 생긴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고객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에 저희는 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송은 전문성 있는 담당 상속 전문 변호사 한두 명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서요, 팀 단위로 협업을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각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역할을 하는 데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이 원활하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했고, 또 그 시스템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신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관심이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보수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에 대한 보수, 세금 신고에 대한 보수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의 비용 결정 구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판단을 먼저 해보고요. 중요한 건 결론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부합된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을 초기에 예측하는 게 저희는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충실하게 상담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 내에서의 비용을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의뢰인들 입장에서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범위 내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든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상속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